시경 6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풍, 아, 송. 또 뭐 있었죠? 부, 비, 흥이 있었습니다. 풍아송, 부비흥이라고 하는 그래서 풍아송은 시체를 뜻하고 부비흥은 수사법, 시를 써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체 중에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 또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왕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했던 행적, 좋은 어떤 모습들이죠. 좋은 모습들을 적어감으로 해서 그 모습을 따라가는, 밟아가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는 시가 바로 아였다. 아라고 하는 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송축, 봉축의 노래가 바로 이 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은 어떤 방식으로 쓸까? 이 아는 어떤 방식으로 쓸까? 송을 우리는 어떻게 쓸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듯이, 풀어내듯이, 우리가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나가듯이, 그렇게 이제 산문툭 또는 이제, 그냥 풀어내는 이제 그러한 시들이 바로 부입니다. 부이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시체가 아니라 수사법으로는 비유, 그죠? 메타포, 은유, 뭐 이런 겁니다.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내 마음을 풀어 토해내기도 하고 이제 펼쳐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는 흥이죠. 흥은 이제 그야말로 흥이 일어나는 감정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이제 펼쳐내는 겁니다. 이 흥과 부라고 하는 것은 부는 정제된 부분들이고 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정제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그냥 토해내는 이제 그것이 바로 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한시는 풍아송 부비흥이라고 하는 이 유기이라고 하는 6가지의 뜻으로 이 한시가 지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시경유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시경유기가 뭐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을 때 풍아송 부비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유감이라고 하는 요 시인데 책을 읽으면서 감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느낀 바가 있어서입니다. 책 읽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의 제목이 바로 이제 독서유감입니다. 이 독서유감은 주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 이 주자의 경우에는 여기 뭐 제가 이 제가 국제 학술회의를 하면서 이 남평시죠. 옥산 서원하고 남평 그러니까 이제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이 주자하고의 어떤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교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류를 했는데 이 주자 요 보면요 잠깐요 식문학이 식문학의 세계 여기 파워포인트
모자로 다니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주자 중국에 가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찾아지지 않네요. 자, 다음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독서유감. 자, 이 공자께서 이제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아니하는가?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사물을 보게 하고 대중과 어울리도록 하고 또 비판하게 한다. 부모를 섬기게 하고 임금을 섬기게 하고 초목과 조수, 새와 짐승의 이름을 알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를 배우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을 잘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대상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시다. 그러면서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감들을 펼쳐내는 것.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 학시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공자는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런 만큼 이제 백어인 손자인 백어에게 이제 이 아들에게 이 시와 예를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흥어시, 시에서 흥을 일으키고 예에서 나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음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시와 예와 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풍은 시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 풍은 천하를 풍자하고 그 다음에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망에 대한 바른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을 이게 이제 향인들에게 이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이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풍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풍으로서 풍자라든가 교육,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가르치는 그것으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으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죠?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풍이라고 하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는 결국 마음을 담는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을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그저 뜻이 된다. 뜻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뜻이 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냈을 때 그것이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세의 소리, 치세, 나라가 잘 다스려질 때의 소리와 그 다음에 이 난세의 소리,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어지러운 시절의 소리, 그리고 망국, 나라를 잃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는 각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소리, 그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펼쳐내는 그 소리가 안일락 이제 편안하고 또 즐거우면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원이노 뭡니까? 원이노. 원망스럽고 노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죠?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제 설문조사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수합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지만 예전에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를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정치 이제 바를 정자에 정치할 정자지만 바를 정자죠. 이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시가 필요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는 곧 사람들의 목소리, 그죠? 목소리이다. 우리가 신문고와 마찬가지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두드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소리이다. 세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이다. 누구의? 백성들의 목소리가 바로 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가 아무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인을 통해서 또 이제 민요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이제 소리이죠. 백성들의 소리이고 민요든지 이 한시든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세지음, 난세지음, 만국지언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치세와 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바로 옛날 중국에서는 악부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이 악부를 통해서 악부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부라고 하는 관청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악부라고 하는 관청.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곧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렇게 악부 그죠? 악부입니다. 자, 이 악부라고 하는 어떤 관청을 통해서 백성들의 목소리, 백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열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동요가 나옵니다. 동요가 나오는데 요 노래는 이제 요임금. 자, 요임금이에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렇게 해서 가장 태평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태평스러운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때를 가장 태평한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요임금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옷을 입고 이제 이제 몰래 이렇게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를 자주 살펴봤습니다. 이 요임금이. 자, 이 요임금 위에 이제 순임금인데, 자, 이 순임금이고, 이 순임금 다음에 이제 이 요임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임금입니다. 우임금 이렇게 되는데, 요임금한테 이제 선양하죠.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이제 선한,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에게 이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 이제 그런,
선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순임금이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지금 세상에서 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요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순임금이 아양하고 아황하고 여영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이 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아양, 그죠? 아양이라고 하는 딸, 아황이라고 하는 딸과 이 여영이라고 하는 이 딸을, 이 여영이라고 하는 딸을 이 요임금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 임금 저 훌륭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순임금이 아황과 여영을 이 요에게 이제 시집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요임금이, 자, 요임금한테는 이제 고수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제 고수는 이제 눈이 먼 사람이죠. 눈이 먼 사람. 이 고수가 아버지인데, 이 고수가 이제 첩이 있었습니다. 계모가 있었는데, 이 계모에게 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근데 이 계모가 아주 포악하고 이제 성격이 나빴는데,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 요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수가 요임금에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쳐라라고 하고는, 이 요임금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고 난 뒤에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임금이 이 불이 이제 지붕을 이제 수리하러 올라갔는데 불이 막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침 이 사람이 우산이 두 개가 있어서 이 우산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땅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라 합니다. 우물을 파라고 합니다. 이 우물을 파라고 하니까 이제 고수가, 아버지가 우물을 파라고 하니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이 아버지 명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이제 우물로 들어갑니다. 이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효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효는 무위야, 어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기지 않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효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자신이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따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아버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두어 번 간해서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 친구 간에 지켜야 할 때 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책선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선. 이 책이라고 하는 책선지도. 책선, 꾸짖을 책이지만 요구할 책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의 도리는 부모님이 말씀했을 때 이제 몇 번 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냥 따르는 거죠. 무위. 어기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그게 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 사이의 도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책선입니다. 책 이렇게 친구 사이의 도리에는 책선 지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선 지도가 뭐냐면 책선 지도 이렇게 해서 친구 사이의 도리 이렇게 됩니다. 도리인데 선하기를 요구할 책이 됩니다. 우리가 책임할 때 이 책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꾸짖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선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하기를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친구와 사귈 때 이 친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그 친구한테 너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잘못을 묵인하고 묵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만약에 친구가 한 3번, 4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사이를 그만두는 거죠. 친구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주자 즉 건주 인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적 붉어지고 그죠 붉어지죠. 건주자 적하고 건목자 흑이라고 하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 검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동료가 되는 거죠. 동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책선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선하기를 요구했을 때 듣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하고는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에는 2-3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이제 천륜,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3번 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육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그 요임금이 고수인 아버지가 계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계모가 이제 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상에게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요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 요임금은 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지붕을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불태워 죽여버리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가 우산을 받쳐가지고 뛰어내려서 목숨을 살았어요. 이 살고 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물을 파라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 요임금이 이 우물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요 옆으로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 요 들어가 가지고 요 웅덩이를 파고 이렇게 한 사이에 누가요? 이 계모하고 상이 흙을 덮어버립니다. 우물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요임금이 요렇게 이제 파고 나왔다. 그래서 목숨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이나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니까 상이 들어와가지고 동생이 들어와서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형을 죽였는데 죽였다고 생각했는 형이 방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요임금을 이야기할 때 요인은 대효, 큰 효를 실천한 분이다. 큰 효를 실천한 분이다. 즉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버지까지도 용서를 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요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요임금이 훌륭하니까 순임금이 요임금에게 이 왕위를 이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 노릇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이 요임금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이 순임금, 요임금, 그리고 이 요임금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우임금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왕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양을 한 것이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요순우 이 3대를 가장 태평성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임금이 미복 차림으로 이제 자주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순방을 이렇게 순찰을 합니다. 미복 차림으로 순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이바 증민 이제 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곡식 나달 립자가 되어서 쌀입니다. 곡식으로 이제 나를 곡식 이제 증민은 백성입니다. 백성 그죠? 백성. 그래서 나를 쌀을 넣어서 나를 우리 백성들을 이제 증민이죠. 쌀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먹이시었고 썼으니 막비 이극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너이자 이렇게 됩니다. 당신 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다 너의 지극함이 아님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셨으니 당신의 지극한 덕 아님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너희 지극할 극 이렇게 되죠. 지극하다 이제 다할 극 지극할 극 당신의 지극함이 요 안일 비자입니다. 안일비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안일비 아님이 없다 이제 아님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중 부중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너의 지극한 덕입니다. 즉 우리 임금님의 여기 당신은 이게 이제 요임금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 불식부지 이제 부지불식 이러잖아요. 부지불식 알지도 못하겠고 인식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임금님이 계시다는 거. 임금님이 계신다. 자, 여기서 우리들을 먹여 잘 먹고 잘 살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임금님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는 알 수도 없다. 그리고 느끼지도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겠다. 뭐냐면 그저 순 따를 뿐 제의 수칙 황제가 가라고 하는 그 규칙대로 따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갈 뿐이지 뭐 이게 임금님이 나에게 잘 해주는 것인지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듯 없는 듯 이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 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서 있는 것보다는 없는 듯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뭐 저기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그죠? 계시긴 계시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상태. 자, 여기 보면 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격양가라고 하는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칠격자, 요 칠격자에다가 양이라고 하면 이제 흑양입니다. 흑양인데, 뭐 그야말로 이겁니다. 이제 흙을 이렇게 치는 거죠. 땅바닥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 땅바닥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격양가입니다. 격양가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뭡니까? 일출이 작하고 해가 뜨면은 뭡니까? 농사를 짓고 해 뜨면 농사를 짓는 거죠. 해가 뜨면 일어나 가지고 농사일을 하고 해 뜨면 농사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자고 쉬고, 그죠? 해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그 다음에 뭐죠? 목이 마르면, 자, 마실음자입니다. 마실음. 목이 마르면 착정이 뭐냐면, 이 뚫을 착입니다.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즉, 목마르면 땅을 파가지고, 땅 파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고프면 먹는 거죠. 뭐 해서 밭을 갈아서 밥에 먹고, 밭을 갈아서 밥을 해먹는 거예요. 거기에 세금도 없고요. 뭐 이 사람이 뭐 관리가 나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경전이 시간이 제 임금께서 하덕우 아제아, 이제 임금이 무슨 덕이 나에게 있겠는가? 뭐 임금이 내한테 뭐 해주노? 이겁니다. 임금이 나에게 무슨 덕을 베풀어 주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해 뜨면 농사 짓고, 해 지면 쉬고, 목마르면 파서 물을 마시고, 그다음 배고프면 밭을 갈아가지고 사는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죠. 살아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간섭하는 이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이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대체 임금이 내한테 뭐 해줬노? 이러는 거죠. 임금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라고 백성들이 이제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요임금이 이 민복, 그 백성들의 옷을 미복을 입고 갔는데 한 노인이 이 밭을 갈다가 밭두렁에 앉아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래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임금이 아이들의 동료에 보니까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셨으니 당신의 지극한 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알지도 못하겠고 뭐 느끼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의 법들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고, 노인이 이제 밭에서 밭을 매다 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집에 가서 쉬고, 목이 마르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뭡니까? 밭을 갈아서 밥을 해 먹으니,
무엇이 뭐가 임금의 은혜인가? 나는 임금의 은혜를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토록 이 요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백성들이 가려운 데를 잘 긁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시절이 바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시절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 동료를 보면 여기 보면 이 했잖아요. 치세의 노래, 치세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일락 해서 그 정치가 조화롭고, 난세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노 해서 그 정치가 어그러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치세의 소리와 난세의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보에서 이것을 이제 모으는 것도 악보 관청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신문고죠, 그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실제 임금이 나가서 백성들의 동요, 민요 이런 노래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 백성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의 소리이고 사람들이 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노래예요,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최초의 노래는 즉 동요, 민요이죠. 백성의 노래. 입니다. 이 격양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격양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이 격양가 정도는 한번 알아둠직합니다. 오일출이작하고 그죠? 자 여기 요 찍으면 오일출이작하고 자 오일출이작하고 그죠? 이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자, 나는 내가 일출이작하고 일입이식 하니 착정이 이어 작이라 했는데 착입니다. 뚫을 착 착정이 하고 경전이 식 하니 제하덕 우아제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쟤는 뭐뭐한가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래서 이 격양가, 자, 이 격양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무조건 뭐 외워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자, 요런 노래가, 요런 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제 그 태평성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당송팔태가 중에 한 분인 그 유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인입니다. 종수곽탁타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썼습니다. 이 종수곽탁타전, 곽탁타, 이 곽탁타라고 하는데 이 곽탁타인데 자, 이 어디였지? 여기 이게 곽탁타라고 하는 이 종수 곽탁타 탁타전 종수 종수 곽탁타전입니다. 이 종수 곽탁타전 이 탁타라고 이 사람이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름을 잘 모르겠고 다만 이 사람 등이 이제 그 낙타처럼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보다도 탁타, 별명, 이제 몸의 상태를 보고 탁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수 곽탁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원사였습니다. 정원사. 이 나무를 이제 집에 정원을 가꿔주는 정원사였는데 이 그 탁타가 이 저기 정원을 가꾸는데 이 탁타가 이제 등이 굽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깔봤어요. 업선여겼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탁타가 나무를 심으면 아주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저기 이 사람의 외모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이 직접 가서 네가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자라니라고 물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탁타가 나무 심는 것을 자세히 이제 숨어서 이 보는 거죠.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심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죠. 너는 어떻게 되어서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그겁니다. 나무를 심을 때, 아예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원래 있는 원래 있는 흙으로 이렇게 환경의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제 심을 때 뿌리를 이렇게 잘 펴주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 밟아주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밟아주고, 물을 듬뿍 주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한번 심은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요 나무를 심을 때부터 잘 이렇게 심지 않고 대충 뭐 이렇게 심어 놓고는 나무가 잘 자랐는지 싶어서 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요 이제 요그 뭡니까 이 그 껍질을 나무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해서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실제 이 나무가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이렇게 해 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 뿌리를 나무를 흔들면서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이래저래 하니까 나무가 결국은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 항상 뭡니까? 가장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심어놓고는 내버려 두듯이 놔두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스스로가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고을의 수령이 그러면 너의 나무 심는 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탁타가 한 말이 뭐냐면 이 정치하는 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말이 어떤 고을의 수령이 계시는데 이 수령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침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해서 종을 한 번 치면은 너희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종을 두 번 치면 들어와서 밥을 먹고 종을 세 번 치면은 뭐 하고 네 번 치면 뭐 하고 일일이 규칙으로 다 해서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을 좀 하다 보면은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짜여진 그 규칙대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이제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리더자,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바탕만 잘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백성들이 개개인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규범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지 그 삶을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유정원이라고 하는 당송 8대가 중에 하나인 유정원이 이 종수곽탁타전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에게 있는 듯 없는 듯 뒤에서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부모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요 때는 요렇게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뭘 해야 되고 하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바로 이 종수곽탁타전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요임금이 이 강구요라고 하는 이제 이 강구의 노래, 이 노래와 그 다음에 격양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결국 이제 시라고 하는 것도 그 백성의 소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